또래보다 키가 조금 작은 아이, 어머니는 아이가 혹시나 괴롭힘을 당할까 봐 복싱장에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복싱장을 다녀온 아이의 몸 곳곳에서 알 수 없는 상처들이 발견되는데요. 이 상처에 대해서 아이는 어렵게 입을 뗐고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얼마 전에 이 태권도 관장이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저지른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복싱장에 보낸 아이가 몸 곳곳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왔어요. 어머님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 교수님, 네. 코치 때문이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지난 7일에 오후 10시쯤에 복싱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14살 남자아이가 복싱장을 다녔어요. 근데 한 9개월 정도 다니고 있던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정도죠. 9개월이면. 그런데 이제 집에 올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 않아서 어머니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싱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니까 이 코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가 오기를 부리고 좀 그래서 다른 한 코치께서 기합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아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식이면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머니께서 아이가 돌아오면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공손하게 끊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와서 도대체 너 복싱장을 다닐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려고 딱 앉혔는데 딱 보니까 팔꿈치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보니까 반창고도 붙여 있는데 상처가 커서 반창고로는 가려지지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러닝머신에서 넘어졌다라고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너 러닝머신에서 뭐 하다가 저렇게 넘어졌길래 이런 상처가 났어? 어머니가 재차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제야 아이는 입을 뗐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던졌다? 하하. 자, 뭘 던졌다는 건지 설마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해 아이 어머니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왜 다쳤어? 그랬더니 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넘어졌는데 그렇게 상처가 생겼어? 그랬더니 그 코치가 지 목덜미를 잡고 러닝머신에다 던졌다고. 근데 그때까지도 얘가 지가 그렇게 맞았다는 거에 폭행을 당했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맞는 순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거를. 던졌어요. 영상이 나오죠. 아이의 말에 따르면 목덜미를 잡고 던졌다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유 그럴 리가 있냐 민 거겠지 어떻게 던지냐라고 반문을 했다고 하고요. 목덜미 잡고. 자 잡고 가서 정말 던지는 모습인데 자, 끌고 갑니다. 아이가 정확하게 러닝머신. 밀친 게 아니고 저렇게 던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CCTV 나중에 지금 확인이 되는 거죠.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아이가 폭행 당시를 실제로 잘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계속 세상에 물으니까 팔 꺾었다, 목덜미로 잡았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았다는 등등. 그 아이 상처를 보니까 팔꿈치, 무릎 그리고 팔목, 목덜미에 새빨간 멍 이런 상처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세상에 저기 손잡이를 잡아놓고 있게 한 다음에 저걸 돌려야지. 저렇게 되면 밀려서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야, 이게 자 화가 어머니 머리 끝까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아이 말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코치 얘기, 그 당사자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싶어서 다음날 복싱장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전날 그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해명을 하던 그 코치의 얘기와는 다르게 그 진짜 당사자 코치의 태도, 그 코치의 태도가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어떻게 무슨 근데 어제 저랑 통화할 때 뭐 다쳤네 어쩌네 그런 말은 전혀 없었고 목이 부려서 기합 줬네 어쩌네 그런 소리만 했잖아요. 어제 다쳤던 거는 제가 좀 늦게 알았어요. 또 팔을 꺾었다고 하던데 꺾은 거 맞아요? 랑 좀 약간 좀 그렇게 됐었어요. 제가 다치게 한 부분은 어찌됐든 뭐 기합을 줬든 어떻게 했든 제가 뭐 당연히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싶고요. 얘기했잖아요. 기합 같은 건 상관없는 거라고. 근데 이건 네. 기합이 아니잖아요. 자, 지금 이 통화를 한 사람은
그 가해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가 심하게 다쳐서 오니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보려고 이 코치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코치는 아이가 다친 걸 뒤늦게 알았다면서 뒤늦게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복싱장에 있는 CCTV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이 당시 CCTV에는 한 코치가 아이를 폭행하는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복싱장 한편에 이렇게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는 아이가 바로 피해 학생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남성이 있죠. 이 남성이 가해 코치입니다. 코치는 일어선 아이의 목덜미를 잡아서 끌고 가더니 아까 보신 것처럼 런닝머신에 확 그래. 밀치면서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손에 들고 있던 물건도 던져 버리는데요.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억지로 런닝머신 위에 올린 후에도 목덜미를 손에서 여전히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야, 저게? 아이가 머리를 흔들면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코치는 런닝머신을 작동시켰고 그대로 미끄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코치는 아이의 팔을 강하게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요. 얼굴을 세게 밀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본 또 다른 코치가 말리고서야 일단락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팀장님 저게 뭐예요, 저게? 그렇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아이가 러닝머신에 던져지는 걸 볼 그 휴대폰을 CCTV를 보고 있었는데 화가 나니까는 휴대폰을 밀쳐버린 다음에 손이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맞고 있는 걸 보니까.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한 번에 보지를 못하고 너무 화나니까 끊어서 다 봤다고 하는데요. 그 피해 학생 어머니가 CCTV 영상을 보고 나서야 해당 복싱장 코치에게 사과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상을 보고 나니까 그때서야 복싱장 코치가 사과를 드리려고 했다라면서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바로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즉 아동 학대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기합과 그렇죠. 폭행은 다르잖아. 저거 폭행이잖아요. 폭행에 가까워 보이죠. 아직 영상이 막 뚜렷한 건 아니지만 또 음성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상황이 사실은 조금 폭행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폭행을 했다고 보이는 그 코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평소에도 지금 막 좀 타이르고 하는데 좀 잘 안 듣는 편이었다라고 하고 당일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일도 뭔가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고 그래서 러닝머신 가서 힘든 운동을 시키려고 데리고 갔는데 그때 아이가 손톱으로 자신의 팔을 쥐어쓰는 순간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힘을 못 쓰게 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 아이를 다치게 한 건 아니었다라고 이제 본인은 변명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뭐 그날 얘기가 잘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어머니 주장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 말리던 코치가 폭행 당한 아이한테 사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아이가 그 이후에 죄송하다 말을 했고 코치도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뭐 포옹하고 일단락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옛날 일도 아니고요. 얼마 전에 태권도 사범 그 5살짜리 그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뉴스 보면 진짜 아무리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도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자,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가해 코치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진짜 변명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화를 못 이기고 제가 그렇게 한 게 진짜 너무 후회되고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어머니. 그때도 좀 사과를 좀 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 편하다고 한다기보다는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어른스럽지 못했고 너무 후회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워서 좀 식사 자리에 좀 마련하고 싶은데 아니, 저 상황에서 얼굴 마주 보면서 밥 먹고 싶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거기서 식사 자리 얘기한 건 너무 적절하지 못했다. 지금 어머니께서 저 영상을 보고 어떻게 그 코치랑 가해 코치거든요. 지금 전화한 거는 밥을 먹겠습니까? 지금 이 어머니께서는 죄송하다는 얘기로 지금 끝날 일은 아니고 지금 합의할 생각도 전혀 없으시고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아직 마음이 전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식장이 다시는 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 영업 정지를 당해서 문 닫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고 또 가해 코치는 엄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고 전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저 아이 상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저 아이가 병원에 갔더니 전치 3주 진단이 치료가 나왔고요. 몸에는 아직도 멍든 상태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머니에 따르게 되면 아이는 씩씩한 건지 모르지만은 잘 버티고 있고 회복도 지금 잘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아이가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심리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도 받았다고 하고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물어봤던 말 같습니다. 다시 복식장에 갈래? 물어봤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이는 가고 싶지 않아요. 코치님이 미워요. 얼마나 피해를 당했으면 어린아이가 코치님이 미워요. 이런 말 했겠습니까? 자, 저희 제보 주신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통 이런 사건 드릴 때마다 전해드릴 때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운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충분히 줄 수 있는 어떤 그 주의 경고 이런 걸 학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제보가 들어올 때는 정말 구분을 해서 좀 보는데 이 제보자 어머님은 기합은 주셔도 됩니다라고 하셨대요. 근데 이거는 기압에 그게 넘어간 거죠. 그 어떻게 보면 때리는 모습 그리고 다쳐도 크게 상관없다라고 러닝머신에 어떻게 딱 던져버리는 모습들이 CCTV에 아이고. 다 포착이 됐고 또 특히 상처가 전치 3주 상처가 났기 때문에 최근에 그렇습니다. 뭐 어린이 이런데 CCTV 같은 거 설치할 의무가 있고 CCTV 영상상 거의 아닌 것 같아도 약간만 접촉만 있어도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아동 학대로 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여지가 없어요. 영상상 봐도 학대가 확실하고 학대 이상이죠. 상해를 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상처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변명할 여지가 사실 없어 보이고요. 어머니 말씀 뭐 충분히 이해되지만 기합도 안 됩니다. 기합을 왜 줍니까? 예. 기합 줄 이유도 없는 거고요. 폭행 가하고 접촉이 있고 그 물리적 폭행이 그 수위를 넘었으면 모든 게 아동 학대에 해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